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4일 전에 올린 캐나다 요즘 렌트, 집주인도 너무 힘들다, 집주인의 입장 영상에 총 조회수는 3243회, 총 댓글수는 44회, 좋아요는 105명, 싫어요는 4명, 96.3%의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사실 렌트에 대한 내용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큰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집주인의 입장 영상에 대해서는 악플이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은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악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요즘 세입자분들이 너무 젠틀하신 건지 제 채널의 시청자가 대부분 집주인 분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긍정적인 분위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렌트 시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집주인분들이 다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너그러이 세입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바라본 현재 렌트 시장은 첫째, 렌트비가 너무너무 비쌉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높은 모기지 금리에 손해를 보고 있고 버는 돈이 전혀 없다고 해도 지금의 렌트비는 세입자에게는 현실적으로 너무 비쌉니다. 토론토와 밴쿠버 다운타운의 원베드 콘도 유닛 월 렌트비 2,600불짜리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보통 적절한 생활 유지를 위해선 렌트비가 월 소득의 3분의 1이 넘으면 안됩니다. 또한 계약을 위해선 많은 집주인들이 이 정도의 최저 소득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이 월 2,600불짜리 렌트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 월급은 7,800불입니다. 세금을 제외한 넷 금액으로 이 정도 월급을 받기 위해선 매니저급 이상이신 분만 가능합니다. 워킹 홀리데이로 온 젊은이나 유학생, 사회 초년생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월급입니다. 일단 일반인이 혼자 힘으로 원베드 렌트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세입자들에게 가능한 옵션은 2명이서 렌트를 하는 것입니다. 2명이서 렌트를 해도 렌트비 내기 빠듯합니다. 계약은 더 문제입니다. 커플인 경우 결혼 애정이라고 이야기하면 계약이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 여성, 친구끼리 계약을 하려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친구끼리의 계약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실제로 친구끼리 와서 1년 계약을 했는데 2달 만에 싸웠다고 계약 파기를 요청하는 일은 너무 흔한 일입니다. 둘 중에 한 명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합니다. 이럴 때 집주인은 정말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렌트를 할 때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부정적입니다. 그렇다면 동성 친구끼리도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특히 한국 집주인들은 동양적인 보수적인 사고가 있어서 동성 연애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나마 외국 집주인인 경우 동성 연애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는 있으나 외국 집주인들의 세입자에 대한 기타 요구사항 기준이 더 높습니다. 만약 2명이서 원베드룸 콘도 렌트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해도 이 금액 역시 내기 쉬운 게 아닙니다. 월 2,600불의 렌트비를 충분히 내기 위해선 각자 월 3,900불의 넷 인컴이 필요한데 정말 제대로 된 풀타임 직업이 아닌 경우 이 정도 월급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렌트비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렌트 계약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세입자 보험을 들게 집주인들이 요구합니다. 더불어 렌트는 집만 빌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필수적으로 전기와 인터넷은 돼야 합니다. 세입자 보험은 월 25불 정도로 저렴하지만 한 달 전기세를 보통 200불, 인터넷비 100불이라고 가정하면 매달 325불은 기본적으로 더 지출됩니다. 2명의 세입자도 전문직이나 풀타임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3명이서 집을 찾겠다고 하면 원베드 콘도도 투베드 콘도도 대부분 안 된다고 합니다. 3명 이상은 가족 구성원으로 아빠, 엄마, 애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을 때나 보통 집주인들이 렌트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후에 렌트비를 나눠내줄 룸메이트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이 룸메이트를 구하는 것에 대부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룸메이트 구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적정 렌트비는 현재 렌트비의 절반 이하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연 밴쿠버와 토론토 다운타운의 원베드 콘도가 월 1,300불이 될 날이 앞으로 올까요? 절대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입자 입장에서 바라본 현재 렌트 시장은 집 계약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일단 집 쇼잉하는 것부터 문제입니다. 30개 집에 연락을 하면 답장이 오는 것은 겨우 3개에서 4개 뿐입니다. 집 쇼잉을 가면 집주인의 비위를 엄청 맞추려 노력해야 합니다. 집주인들은 개인적이고 민감한 질문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마치 내가 오디션이나 취업 인터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일부 외국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엄청 무시합니다. 정말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이래서 혼자 집을 찾으려 하지 말고 리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 렌트는 도저히 여건이 안 되기에 룸쉐어를 찾을 때 리얼터를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렌트 시장은 사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크레이그스 리스트, 키지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는 사기 매물이 판을 칩니다. 조금만 가격이 낮으면 보통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집주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싶어도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아이디는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아이디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아이디뿐만이 아닙니다. 집주인이라는 증거 서류를 보여줘야 하는데 세입자들을 무시해서 이런 서류를 보여주는 집주인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집주인의 신분증과 집주인 증명 서류를 요청하면 많은 집주인 분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한다면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것처럼 계약 전 집주인 역시 자신의 신분증과 집 소유 증명 서류를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들은 계약에서 항상 을입니다. 캐나다의 세입자 보호법이 강력하다고 하지만 이건 캐나다에 오래 산 네이티브들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실제 많은 한국 세입자들은 세입자 보호법도 잘 모르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소연할 것도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실제 집주인과 운 좋게 계약을 해도 주정부 공식 계약서가 아닌 집주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개인 계약서를 가져와 계약을 하는 집주인도 많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세입자의 권리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는 집주인들도 많습니다. 같은 한국인끼리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집주인들의 어려웠던 정착 생활과 이민 생활을 존경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길을 걸어오셨고 집도 장만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고 같은 나라 동포로서 귀감이 됩니다. 하지만 단기 비자나 유학생, 신규 이민자를 가장 무시하는 사람들은 선배 이민자들입니다. 자신들은 예전에 더한 것도 겪었다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불리함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악습을 끊는 건 결국 오래된 이민자들의 결단입니다. 조금만 더 세입자들을 존중해 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오래된 이민자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은 신규 이민자와 유학생, 단기 거주자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나옵니다. 결단코 내가 오래 살았고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자만으로는 남의 존경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세입자로 사는 시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신규 이민자일 때가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수많은 불합리함을 끊어낼 수 있는 건 집주인과 이민 선배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끝!